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의 최익준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로테이셔널 아스렉토미 포 비기너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비기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없어서 저도 기존의 레퍼런스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2014년도 잭 인터벤션에 발표됐던 로테블레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시그니컨트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어떠한 컴플렉시티를 또 평가를 해서 PCR을 할 거냐 KBG를 할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하고 PCR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엔지오그래픽하게 이제 카시피케이션 정도를 평가를 한 다음에 12월 카시피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경우에는 로테이션 아스트렉토미를 먼저 시도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모더레이트라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아이보스나 OCT를 이민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을 통해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칼피케이션을 어떻게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엔지오그래픽하게 컨트라스트 조형제를 쓰기 전에 라디오 오페시티가 아트리얼 월에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혹은 아이브스 상에서 4개의 쿼드란트 중에 3개 이상의 쿼드란트에 카시피케이션이 관찰됐을 때, 연속적으로 180도 이상의 카시피케이션이 보일 때 12월 카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OCT 상에서도 앵글이 180도 이상이거나 시크니스가 0.5mm, 랭스가 0.5mm 이상인 경우에 12월 카시피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아스트렉토미의 스트레티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스트레티지, 두 번째는 세컨더리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스트레티지는 처음에 엔지오그래피를 보고 본론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심하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리지언 모디피케이션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아스트렉토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세컨더리 어프로치는 이니셜에 본론을 했을 때 본론이 충분히 딜라테이션 되지 않았을 때 세컨더리 어프로치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한 데이터는 많이 없지만은 후양적 연구에서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스트레치를 했을 때 훨씬 더 프로시저 타임이 좀 더 줄어들고 프로스코피 타임이 줄어들고 컨트라스트 볼륨이 좀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 아스트렉토미의 인디케이션과 이 컨트라 인디케이션 보시면은 인디케이션은 딱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비어 카시피케이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젝션 프레션이 30% 미만인 경우나 아주 리전이 25mm 이상으로 굉장히 긴 경우, 그다음에 앵귤레이티드 리전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CA나 서컴플렉스 도미넌트한 경우에는 서커 도미넌트한 서커에 할 경우에는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라인디케이션인 경우는 이제 사피나스 베인 그라프트라든지 아직 남아 있는 혈관이 다 없고 예를 들어서 남은 두 혈관이 다 CTO인 경우에 한 혈관이 남아 있을 때 이제 그 혈관을 이제 로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스로보스가 있는 병변에 하기 어렵고 다이섹션에 있는 경우에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테이션 아스트렉토미의 이 원리는 일단은 인엘라스틱하거나 카시파이드하거나 아스로스크래틱 티슈에는 커팅이 이루어지고 그런 커팅이 이루어지고 일라스틱한 티슈에는 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면도기로 면도할 때랑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테이션 아스트렉토미를 쓰면은 칼슘의 이제 파티클이 아주 5마이크론 미만으로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 디스탈 엠볼리제인 대해서 플로우를 차단하는 일이 없다고는 되어 있긴 하지만은 리얼월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항상 노릴 플로우를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을 보시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콘솔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소 탱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풋 페달이 발 밑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가 있고 버 카테터가 있고 뒤쪽에 이 와이어 클립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서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로타를 어드밴스 할 때 쓰는 이제 납이 있고요.
앞에 이제 버 카테터가 있고 버 카테터에다가 와이어를 이제 연결시키면은 이 뒤쪽으로 와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와이어 클립을 장착을 해서 돌려가지고 옆에다가 클립을 고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가이딩 카테터 준비는 일단은 1.25에서 1.5mm 벌을 쓸 경우는 6프렌치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75 버에서는 7프렌치, 2.0 이상의 버에서는 8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를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짜리 벌을 사용할 거냐에 대한 거는 기존의 레퍼런스 다이아메터에 대비해서 0.5 정도의 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 때문에 슬로 플로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로타블레이션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칵테일 솔루션을 같이 인퓨전을 하게 됩니다. 이 칵테일 솔루션의 컨텐츠는 뭐 노말 셀라인에다가 나이트로글리세린과 헤파린과 베라파민을 섞어서 이 디바이스 쪽으로 어드밴스 쪽으로 계속해서 인퓨전을 계속 시켜주면서 이 솔루션이 인트라코로나로 계속 주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이어는 이 로타 와이어 이제 그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와이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로타 와이어는 330cm로 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워크호스로 쓰는 와이어를 먼저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와이어를 로타 와이어로 익스체인지를 한 다음에 이 로타 와이어를 익스체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면 바 디스탈까지 와이어를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단계는 뭐 다 기존의 PCI에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레퍼런스나 이런 데 설명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버의 포지션인데 처음에 이제 가이딩 이제 다 뒤에 기계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이딩 카테터로 들어갈 때 이제 납을 어드밴스하는 납을 한 여기서 이제 2에서 3cm라고 되는데 보통 한 1cm에서 2cm 정도 제일 뒤쪽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 1에서 2cm 정도 앞으로 조금 전진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납을 락을 시킵니다. 락을 시킨 상태에서 가이딩 카테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가이딩 카테터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로 통해서 가이딩 카테터를 전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딩 카테터를 나와서 이제 병변 바로 직전에 먼저 놓고 난 다음에 뒤에 와이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풀고 일직선으로 와이어를 놓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의 스피드는 스몰 버 1.25에서 2mm 정도의 스몰 버인 경우에는 16만 rpm에서 18만 rpm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술 중에는 뭐 이 Y 커넥터가 이제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빠르게 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피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리전 내에서 버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상 그 리전에 디스탈에 멈추지 않아야 되고 항상 버는 들어갔다가 끝나면은 꼭 프록시말로 나와 있어야 되겠다는 주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술 중에는 RPM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옵티멀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아주 서서히 벌을 전진하고 후진하고 하는 패킹 모션을 이용해서 이제 버가 새가 나무를 쪼듯이 아주 부드럽게 벌을 전진했다 후진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하는 것이 중요했고,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한 번 할 때 15초에서 20초 정도 벌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15초에서 20초가 지나면은 잠깐 쉬었다가 엔지오그래피도 한번 찍어보고 노리 플로우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플로우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로타블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로타블레이터가 카테터가 통과를 한 이후에는 폴리싱 런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병변에 대해서 이 로타블레이터 카테터 버가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케이스 보시면은 86세 남자고 디스미아 주소를 갖고 이제 최근에 투석을 시작한 환자입니다. 이젝션 프레션이 34%였고
NGO를 했더니 NGO 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록시말 레드에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고 에뉴리지말 체인지가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C는 이제 워낙에 이 아orta가 굉장히 톨톨해서 접근이 어려워서 IC는 찍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LAD는 FFR에서 0.6일이 나와서 인터벤션이 필요한 상태여서 이제 먼저 시술이 들어갔는데 1.5mm, 2.5 벌론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1.5mm 벌론을 사용했고 벌론을 한번 하고 다시 벌론이 왔다 갔다 시도를 하려고 봤더니 벌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질라 서포트 하에서 이제 2.5 벌론을 통과를 또 시켜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가이드질라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벌론이 겨우겨우 통과가 됐는데 벌론이 충분히 딜레이션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타블레터를 사용을 했고 1.5mm 벌을 사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초심자 선생님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 패킹 모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혀 있는 버가 새가 나무를 쪼듯이 이렇게 톡톡톡톡 치고 부드럽게 치고 나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느껴지는 것을 식재를 해보시면 저항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저항이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갈리는 칼슘이 갈리는 이런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와 손에서의 그 저항성을 느끼면서 계속 쪼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버가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싱 런처이라고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주게 되면은 아스렉토미가 시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패킹 모션을 하고 항상 로타가 들어갔으면은 끝날 때는 항상 병변의 프락시말 쪽에 버 카테터를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NC 벌론을 사용해서 벌론 리스판스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 스텐을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잘 시술이 끝났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컴플리케이션도 중요하겠는데요.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첫 번째는 슬로우 플로우인데 슬로우 플로우는 이제 스피드가 낮을 때 워낙에 이제 이 파티클이 마이크로 파티클이 안 되고 큰 파게 남게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낮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선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쉬었다가 또 한번 체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칵테일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이섹션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예방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 인트랩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버 카테터가 병변에 남아있지 않고 항상 하고 나서는 15초에서 20초 정도 버를 하고 나서는 항상 꼭 병변에 프락시말로 꼭 다시 갖다 놔야 된다는 걸 꼭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퍼포레이션은 이제 버가 오버사이즈되거나 굉장히 앵귤레이션이 심한 경우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기존의 PCI 병변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73세 남자가 넌스티미로 왔고 미드에이드이 굉장히 심한 병변이 있어서 2.5mm, 2.5mm 벌론을 통과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여줬던 케이스랑 다르게 굉장히 제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고요. 이건 제 초반기에 제가 했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앵글이 심하기도 하지만은 버가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퍼포레이션이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볼론 탐포네드를 하고 스텐트를 이제 지혈이 돼서 스텐트를 넣고 다행스럽게도 잘 마무리가 됐던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 버로 인해서 생긴 퍼포레이션은 이렇게 볼론 탐포네드로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라프트 스텐트를 구비를 해놓고 하시는 것이 가장 사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83세 남자 환자고 넌스테미로 왔고 LAD가 굉장히 디퓨전 헤비 카시페이드 리전이고 RCA는 거의 니어토탈이었습니다. LAD 벌론을 했더니 벌론 리스판스가 좋지가 않아서 이제 로타블레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로타를 했는데 1.25mm 벌을 써서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RPM이 좀 낮아서인지 또 RCA가 또 좋지 않아서인지
그다음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든지 하여튼 노 리플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RC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LAD를 하다 LED 노 리플러가 와서 카즈유린 시약이 와서 에크모까지 넣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느냐 다 예측을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냐, 어떤 오퍼레이터가 이 로타블레이터를 할 수 있겠느냐, 경험을 많이 쌓고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라이센스처럼 자격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드 스탠트라든지 코일 엠볼리제이션이라든지 센테시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제 카디악 서저리라든지 이미디어트하게 이제 전원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014년도 잭 인터벤션과 2015년도 유로 인터벤션, 2019년도 서큘레이션 인터벤션에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정리해 보면은 디바이스를 많이 써봐야 잘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어야지 결국에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타블레이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합병증, 굉장히 벌키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합병증을 만들 수 있지만은 사실은 로타블레이터 없이 또 시술하다가 더 큰 합병증을,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머리로 스트레이트지로 로타블레이터를 언제 써야 될지 항상 이제 이 숙달이 잘 되어 있어야지 프라이머리 스트레이트지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회사 통해서 많이 배우시면 뭐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어시스트가 잘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오퍼레이터 선생님들은 항상 이 패킹 모션과 절대 버가 레전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합병증이 예방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한번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잘 공부해 놓으셨다가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